현재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소송 등의 문제가 얽혀 최악의 외교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강경파 자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의 한국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받아쳐야 한다며 일본 내 한국 대사관 자산 압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 주장은 완전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리 없습니다만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금의 일본 상황을 해결해줄 매우 중요한 열쇠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왜 일본에 절실한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주민등록제 그대로 가져오자. 놀랍게도 한국 때리기를 일삼던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을 영임한 후쿠다 마네유키 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아베 내각의 출신 정치인이면 한국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거론하고 나옵니다만 장관급이던 마네유키 교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에 너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디지털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을 오늘 9월까지 총리 직할기구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행정개혁의 사활을 건 것입니다. 후쿠다 전 대신은 일본이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로 우선 양국의 제도적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은 점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전자정부 등 한국의 디지털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주체의 디지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선 대체로 주소지소제 관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생사를 모르는 일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어떤 가족은 할머니의 연금에 기대서 생활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는 일본에서 많은 가정에서 노령연금을 계속 부정 수령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데요. 제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처리가 안 되어서 사망 후에도 여전히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재정 부실을 낳았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이 말한 대로 일본은 지자체가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낭비도 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가 총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청 운영에 참고되는 업무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한국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찬밥 더운 법을 가릴 때가 아니며 빠른 시스템 개혁을 원한다는데요. 최근 일본의 거리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공무원들이 긴급 재난선포 피켓을 들고 도쿄 주요 거리를 횡보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생소한 것인데요. 현지 소식에 따르면 신주쿠 공무원들은 8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신주쿠 중심가를 활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에서조차 세금 낭비라며 비판했다고 하죠. 한국은 2013년부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탐내는 이유는 최근의 긴급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예정보다 매우 늦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백신이 매우 늦게 들어온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막상 일본에는 한국보다 백신이 일찍 들어오긴 하더라도 시스템 미비로 접종이 되려 한국보다 늦어지며 심한 경우 올해 안에 끝내려는 백신 접종이 내년에나 되어야 끝날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진출해주면 한국도 좋고 일본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디지털 개혁에 한일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도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네티즌들은 다소 이런 면에서 서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한국의 국가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일본에 그것을 판매하려면 양국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현재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고 또한 일본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네티즌들은 최근 위안부 판결 등의 여파로 인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은 레드팀으로 공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정보화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사실상 스가 총리의 디지털 개혁에 성공하려면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일본에서 과연 한국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한국의 K방역 도입 고민 중. 일본 언론은 지난 4월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해 내심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3월에 엄청난 확산세를 잠재우고 전세계의 K방역의 우수성이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지방에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한 각종 도움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내심 도와주기만을 바라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었던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도와주기 어렵다고 밝혔기에 일본 정부는 작년에 자행했던 수출 규제도 있었고 자존심상 한국에 더 이상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내부에서 확진자가 10,000명에 다다르고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국의 K방역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일본의 오사카나 기타 지방에서는 3월부터 한국과 똑같은 방식의 PCR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PCR 검사를 거의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처럼 국민 누구나가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이 K방역을 앞세우더니 막상 한국의 방역이 엉망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폭발하게 되었고 3차 파고가 너무 크게 와서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한국이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확진자를 감소시킨 반면에 일본은 1,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폭증하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이러다가 올림픽도 개최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들며 결국에는 한국의 방역 방식을 그대로 들이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회의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올림픽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일본 문제도 심각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올림픽 예선전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림픽 개최를 하더라도 많은 선수단이 도쿄까지 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관한 정부의 자세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신규 감염자 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은 강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34%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해 여론이 악화한 것도 한국식 방역 도입의 배경입니다. 지지통신은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61.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년 만에 일본의 민도가 높은 것에 기대는 자율 방역 방식에서 뒤늦게 한국 방역 방식을 도입해서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코로나까지 잡아보겠다는 움직임을 급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의사협회는 사실상 의료 붕괴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2월 세계보건기구에 해당 증상이 처음 보고되고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감염증이 진정세는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두 제약사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최종 임상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신을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는 제조국인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으로의 백신 배송은 이미 시작했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달 중 긴급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영국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장관은 코로나 백신을 영국이 가장 먼저 승인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보다 영국이 더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최고의 사람들과 최고의 의료 규제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벨기에, 미국이 가진 것들보다 훨씬 낫다. 따라서 백신 승인을 가장 먼저 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방역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총리마저 감염되어서 죽다 살아났는데 이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신은 자기네 나라가 개발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기자들은 장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백신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장관은 질문의 즉답을 피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덕분에 안전점검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확정짓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옹호했지만 바이든은 반대입니다. 영국 장관은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한편 영국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유럽연합에서 한마디를 하고 나섰습니다. EU 대변인은 우리는 누가 더 나은지 규제기관을 비교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쐐기를 박았죠.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영국 장관의 발언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히려 진중한 입장입니다. 미국의 감염병 최고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 FDA는 백신 승인 결정에 대해 훨씬 신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FDA가 일하고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대중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자료를 살펴본다. 이는 다분히 영국을 저격한 발언입니다. 실제로 파우치 소장은 영국의 백신 승인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파우치 소장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인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들은 대단하고 좋은 과학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화이자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은 뒤 그걸 정말 세심하게 분석하는 대신 그래 승인하자고 한 것이다. 바로 전날 영국 의약보건복규제청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백신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철저한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화이자나 모더나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제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유전 물질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백신은 약화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이용해 면역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한, 통증, 발열 등의 증상도 나타나고 있죠.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FDA야말로 백신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회의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주나 1.5주를 벌기 위해서 커드를 너무 빨리 부적절하게 뛰어넘을 경우 절차에 대한 신뢰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뜨끔할 수밖에 없는 일침입니다. 물론 영국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영국의 의약보건복규제청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화이자 데이터를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꼼꼼히 평가했다.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 몇몇 단계가 동시에 진행됐지만 이것이 절차 및 안전, 품질, 효율 기준이 무시됐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파우치 소장이 사과를 하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논란이 되지 않게 한 발 물러서 준 것이죠. 사실은 이긴 겁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의 독감 백신 때처럼 과학자들이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부분에 기고한 백신 기피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신을 두고 미국이 또 분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과학이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미 현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초고속 백신 개발 작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개발 속도를 높이느라 품질을 뒷전으로 미뤘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백신 반대주의자들도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백신을 두고 미국인들이 쪼개지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한 시기라는데 모든 백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미국 백신연구소의 브루스 갤린 세계면역회장 역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백신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이 언급되는 이유는 독감 백신의 유통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의 에피소드 때문입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투명하게 조사하고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등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에 대한 1차 계약 서명을 했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상 등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다음 주쯤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 5개사와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4일부로 전 세계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겼죠. 거기다 확진자는 6,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걸린 것입니다. 한국 역시 1일 확진자가 6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유행의 전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고 내년에 완전한 치료제까지 나오면 상황이 종료될 것입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